안녕하세요. 주입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워닝콜링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이 좀 회복 탄력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워닝콜링스 조정이 나와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위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응 전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하향 조정이 나오면은 어느 순간 조정이 제한이 되면서 V자 반등으로 추세를 이어주는 종목이 있고요. 또는 하락이 멈추고 기간 조정이죠. 박스권으로 거래량이 없이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차 추세가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두 가지 국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취지로 오늘 대응 전략을 좀 준비를 했냐면은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5일선을 돌파하고 21선까지 돌파를 시켜야 되는 상승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전 상승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이 상승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평균 단가를 오히려 우리가 극단적으로 더 낮춰 놔야지 결국에는 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여유로운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아니,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니냐. 반등이 그럼 나올 수 있는 이거 명분이라도 있느냐.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근데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보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 상품 제외하고는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즉, 우리는 주식에서도 확률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이거죠. 원익홀딩스 확률 게임을 봤을 때 상승 확률이 높냐 안 높냐. 저는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런 조정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대응해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잘 보시면은 뭐 이게 소통방에서도 오늘 뭐 펩트론 이렇게 들어가서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날 이제 뭐 펩트론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다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월 22일 날이었습니다. 8월 22일 날 여름에 한참 우리 더울 때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우로보틱스라는 주가가, 로봇의 주가가 13,000원이었을 때 제가 못해도 평균 단가 17,000원 이하로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우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나우로보틱스의 제 날짜가 언제였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었어요. 8월 22일. 자, 그래서 8월 22일이 언제냐면은 자, 요때였습니다. 요때. 요때가 8월 22일이었어요. 자, 그럼 8월 22일 날에 이 나우로보틱스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살 났어요, 이거. 작살 났고, 그리고 이제 상장 당시에 저점까지 이탈해서 다 끝난 주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종목을 대응을 안내를 해드렸을까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000원 평단 맞추신 분들이 거의 이제 한 40% 수익으로 다 나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은 다른데, 저는 가치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다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주분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한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매일매일 그리고 영양분을 쌓으실 수 있는 단기 수익까지 오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는 요거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지금 원익홀딩스가 중간 지주사예요. 원익그룹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한국 지주사들은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0.4에서 0.8배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76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 100% 이상 반영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워닝로보틱스와 메타 협업은 이건 단발성처럼 뭐 떴다방처럼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대응 전략은 지주사에 입각을 해야 되고 성장성과 프리미엄을 공존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이제 밀릴 때 어디까지 우리가 밀린다라고 보고 대응하면 되느냐.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크게 봤을 때 그 기준을 PBR로 저는 좀 분석을 했는데, 시나리오 A는 강력한 지지 구간 PBR 1.5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의 BPS가 12,556에다가
1.5를 때려주면은 18,834원이 나와서 대략 18,800원을 기준. 여러분들 18,800원을 이탈시켜가지고 뭐 18,750원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이걸 기준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성장주로 재평가를 받는 지주사들이 강한 조정을 받을 때 보통 PBR 1.5배를 마지노선으로 방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덩치가 큰 지주사였는데 일전에 2차 전지주 한창 올라갔을 때 결국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반등 한번 주고 죽었거든요. 예, 반등 한번 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황도 우리가 봐야 되긴 해요. 업황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PBR 1.5 구간이 이루어지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지점이라서 이거는 자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고 기관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지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PBR2를 찍고 밀리는 구간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이제 1.5배가 지지 만약에 PBR 1.7배를 찍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5배는 강력한 지지가 되질 못해요. 일단은 PBR2를 넘어야지 1.5배 지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2를 넘지 못하고 뭐 1.7, 1.8, 1.9 정도 찍고 밀리면은 1.5는 지지의 성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이제 성향마다 다르실 거예요. 뭐냐면은 과연 어디의 자리에서 반등이 주로 많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도 지난 2015년 상한가 15% 시절 때부터 올해 11월까지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통계. 저도 통계를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시절 때부터 먹히고 지금까지 먹힌다라는 타점을 저는 엑셀로 통계를 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앵벌이식으로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시간 들여서 이 자리에서 반등 확률이 95%다. 그러면은 내가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께 항상 영상에서 삼성중공업. 전 삼성중공업 안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들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없어요. 근데 얘는 10년 데이터를 통계 내봤을 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왜냐면은 거래 대금도 터졌고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얘는 이제 번개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예, 물론 뭐 제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는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대략 한 1.5배 18,8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고 PBR2를 넘었기 때문에 이 지지의 의미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극단적 시나리오. 이 극단적 시나리오가 이제 PBR 1.2에서 1.3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300원 구간. 이 구간이 이제 극단적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려면은 글로벌 증시 침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에서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이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아니,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에는 CPU로 AI를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GPU로 AI를 구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방을 밝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방에 불을 설치하잖아요. 등을. 우리가 기존에 형광등을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GPU를 바꾸는 추세가 이건 마치 LED로 바꾸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젠슨왕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자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시 마카로 로봇 쪽에 투시 마카도 있으니까는 22,100원이 붕괴가 된다. 22,100원이 붕괴가 돼서 요 자리까지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자 심지어 요 자리까지 지금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프리미엄을 대부분 반납하고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투시 마카니까는. 투시 마카라는 게 뭐예요? 다 투매를 던진다는 거예요. 투매를 던진다. 그래서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실체가 있잖아요. 뭐 얘가 단순 테마 잡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가격대가 만약에 온다. 여러분들 오면은 적극적인 스트롱바이 구간으로 성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PBR 1.2에서 1.3배입니다.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승을 이렇게 뽑아주고 지금까지. 원래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 주고 하락, 조정 주고 하락인데 그냥 상승 이후에 냅다 아래로 꽂아버리면은 이거는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이러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얼마까지 상승이 성립이 되느냐, 정당화 가능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 매일매일 시초가 종목들 그리고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문자로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제 주주분들이 수익을 보고 시작하셨어요. 열매를 따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진을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제 바로 수익을 보고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영상에서만 내가 이렇게 봤는데 막상 내가 실제로 문자를 받아보고 이렇게 내가 수익을 좀 챙기니까는 뭔가 좀 색다르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 우리가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십니다. 이미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안정적인 흐름, 시장의 급락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이런 흐름을 50만 원의 기적에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과연 원익홀딩스 상승이 얼마까지 정당화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왜 많은 분들 계좌에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오늘 아침만 봐도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11월 20일 목요일이죠. 오늘 아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 우진으로 시작 30분 만에 8.5%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어요. 자, 어젯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터지면서 결국 그래픽카드의 수요는 자,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GPU를 사간 기업들은 결국 전기를 사용해서 이 GPU를 돌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력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원전이 강세를 보일 텐데 이 원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계측, 제어, 원전 제어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 전에 미리 문자로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진은 시초가 1.5%로 시작을 해서 11%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실제로 마진을 좀 챙기고 나왔고요. 어제 장도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삼익제약을 19,600원 이하로 눌림목에 미리 진입을 해서 17%의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고요. ABL 바이오까지 크게 다들 지금 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50만 원의 기적은 33일 차를 맞고 있는데, 당일 청산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니까 시장이 밀리거나 해도 보유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 리스크도 적고 정말 이렇게 실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중에도 문자를 이런 식으로 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 장 중에는 펩트론을 35만 1,000원 이하로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원익홀딩스 직전 고점이 33,900원 돌파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접근을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모멘텀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있어요. 가치적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메타와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하드웨어 협업 넥처러스 핸드죠. 로봇솔에 대한 협업은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의 리레이팅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재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씨가 탁 켜지면은 활활 타오르다가 잠깐 이 불씨가 시들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불씨는 언제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느냐?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타오른다는. 근데 원익홀딩스는 이거를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인데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 그러면 이 파동 이게 이제 상승 3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 3파동은 피보나치 비율로 1.618배까지 최대 뽑아줍니다. 자 그래서 N자형 파동의 경우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제 1.618이니까는 피보나치로 접근했을 때는 43,900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PBR 관점. 성장주들, 그러니까 로봇주들 포함이죠. 로봇주들 포함해서 성장주들은 PBR 3배에서 4배까지는 거품이 아닌 기대 영역으로 간주를 해요.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3,900원이 되겠고 근데 이제 PBR 4배를 적용하면은 52,2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맥스 52,200원까지는 정당화가 가능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할 때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도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매도가는 43,900원, 43,000원, 시가총액 3.3조 원을 기준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반매도 하시고 반은 들고 가시는 게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정당화가 이 가격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자 안전 마진을 일단 절반 매도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요렇게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는 요 가격대까지 뽑아주기 위한 못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힘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원익홀딩스에 우리가 뭐 수급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수급도 뭐 의미가 있죠. 왜? 금융투자가 안 나가고 다시 기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PBR 1.5 구간부터 기관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데 지금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관과 금투에서. 그러니까 더 밀리면 얘네들이 더 산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주주분들이 고민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구간이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수상해요. 그래서 펩트론도 오늘 이제 50만 원의 기적에서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소통방에서도 11월 20일이죠. 이런 식으로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35만 원 이하로 나가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우리가 어떤 바이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보다는
M&A의 윤곽이 잡힌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저도 기대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통방의 많은 주주분들도 이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요 주식 한번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